처음 들어봐요. 성전에 관련된 기적 같은 6가지 이야기. 각 성전은 독특한 설계도를 따랐다거나 지어지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과 같은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그분만의 방법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전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울릴 6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제1회장단과 소방서장, 아이다호 보이시 성전. 1984년 공사를 마친 보이시 성전은 일반인에게 공개 중이었습니다. 일반 공개 기간 동안 교회 여건들은 곧 다가오는 헌납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원 수용 허가증을 얻는 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상 인원은 보이시의 화재 안전 지침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건축가 로널드 터버 형제님은 보이시 소방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성전을 구경시켜 주겠으니 성전으로 오라는 초대를 했습니다. 소방서장은 그날 아침 10시에 성전 전체를 둘러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터버 형제님은 즉시 70인정원회에 계신 휴 W 피녹 장로님께 알렸습니다. 피녹 장로님은 성전을 보조하는 총관리 여건이셨는데 9시 30분까지 성전에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버 형제님과 피녹 장로님 그리고 다른 교회 여건들은 성전 회장님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피녹 장로님은 아침에 이미 솔트레이크에 있는 교회 본부에 전화를 걸어 제1회장단에게 보이시 성전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제1회장단은 그날 기도 목록에 보이시 성전을 포함했고 성전에서 갖는 주간 모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시각 소방서장은 성전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소방서장은 10시 정각에 도착하여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성전 견학을 가졌습니다. 관람을 마친 후 그는 몇몇 안전수칙이 지켜진다면 수용 인원을 무한으로 하는 허가증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소방서장이 떠난 후 교회 여건들은 다시 성전회장 사무실에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하신 터버 형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나와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제1회장단에서 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청함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특별한 꿈 텍사스 휴스턴 성전. 리처드 기제크 형제님은 휴스턴에서 작은 조경 원예장을 운영하시는데 특히나 휴스턴 성전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발표되기 몇 달 전 밤 형제님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한 성전을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1회장단에 편지를 써보내고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간직해 두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아름다운 성전은 사랑스러운 정원을 갖고 있었고 꽃과 나무가 특별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 정원을 꾸미는데 쓸 식물을 제 원예장에 키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꿈을 꾼 지 3달이 지났을 때 휴스턴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제크 형제님은 제1회장단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따라 바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기 6개월 전, 즉 성전 발표 9개월 전에 기제크 형제님은 뜻하지 않게 4년 된 상수리나무 100그루를 얻었습니다. 왜인지 이유는 몰랐지만 형제님은 나무를 원래 심는 것보다 더 큰 화분에 나눠 심었습니다. 꿈을 꾼 이후 형제님의 원예장에서 가장 훌륭한 상수리나무와 가장 아름다운 식물들은 오직 성전만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형제님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할 훌륭한 자재와 식물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전을 위한 식물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크기, 품질, 가치 면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전을 위한 나무들을 끼워 맞추지 않으면 다른 주문을 발주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이 나무들은 성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결정을 확고히 했습니다. 기제크 형제님은 꿈을 꾸고 성전 정원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7년의 시간을 돌이켜봤을 때 그동안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으며 수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성전을 보기 전 원예장은 7,000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꿈 이후 몇 년간 원예장은 49,000평으로 규모가 늘었고
6만 1천 평의 나무농장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꾼 지 3년 만에 주님의 집을 위해 가꾼 기제크 형제님의 나무와 식물은 마침내 텍사스 휴스턴 성전 정원에 영원한 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웅장한 상수리 나무는 성전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꽃들은 건물 외벽과 대조되는 아름답고도 완벽한 색을 뽐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악보대와 눈삽, 몬테나 빌링스 성전. 몬테나 빌링스 성전의 기공식이 열리던 1998년 3월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교회 회원들과 초대받고 온 공직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내 12개 주와 캐나다 2개 주에서 모인 4,800명은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와 안개, 눈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기공식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추워 이가 덜덜 떨렸지만 700명의 청소년 합창단은 우리 구원의 날을 다 함께 즐기세를 불렀습니다. 기공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봄에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눈을 치울 삽도 부족해서 악보대를 거꾸로 세워 눈과 얼음을 퍼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60대의 헌신적인 자매님 한 분은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 모임 시작 2시간 전에 오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이불을 칭칭 둘러덮고 우산을 쓴 채로 4시간이 넘도록 접이식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기공식 후에 자매님이 일어나 보니 모임 전에는 완전히 말라있던 의자 밑땅이 10이 높이의 눈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낙관적인 한 청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하얗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눈을 내려 축복하시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봄에 갑작스레 닥친 이 눈폭풍은 축복이 맞았습니다. 와이오밍주 북부에 있는 대규모 반교회 단체는 기공식을 방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하기에 부적절한 도로 상황과 위험한 날씨로 인해 단 한 명의 반대 시위자도 기공식에 올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특별한 성전 의식, 영국 런던 성전. 수십 년 동안 유럽에 있는 성전은 영국 런던 성전과 스위스 베른 성전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지역의 회원들이 이곳으로 와 의식을 받았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이라고 여겨졌던 성전 방문을 위해 많은 회원들은 엄청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말 런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돈을 모아온 가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불편한 화물 운반용 선박을 타고 금요일 저녁 런던에 도착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성전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판원의 도움으로 그날 오후에 성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토요일 오후에는 성전이 문을 닫고 그날 마지막 의식은 이미 30분 전에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에 성전이 다시 문을 열지만 그날은 가나로 돌아가는 배가 떠나는 날과 같았습니다. 큰 돈을 들여 멀고 먼 거리를 달려왔지만 여태 꿈꿔오던 성전 의식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부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런던 성전 회장으로 봉사 중이던 아서 헨리 킹 회장님은 곧 역경에 빠진 이 부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몇몇 성전 봉사자와 지역 회원들을 모아 특별히 추가된 의식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나에서 온 부부는 자신을 위한 엔다우먼트와 인봉의식을 받았으며 성전 축복에서 오는 평화와 기쁨을 마음에 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루이지애나 베턴루지 성전. 2000년 6월 베턴루지 성전은 임페리얼 댄비를 띤 하얀 대리석 역주 버몬트주에서 나오는 회색과 금색이 섞인 무늬가 있는 흰 대리석으로 덮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베턴루지 성전을 비롯하여 이 시기에 지어진 많은 소규모 성전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탄생지인 버몬트주의 샤론시 근처에서 채굴된 대리석으로 꾸며졌습니다. 매일매일 아름다운 하얀 대리석을 실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작업 시간이 끝난 어느 날 저녁 트럭 한 대가 공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현장 감독 한 명만 남아 있었는데 대리석이 담긴 10개의 상자를 혼자서 내려야 했습니다. 상자는 각각 750이나 나갔습니다. 지게차로 2개를 내리고 나니 유압관이 고장 나 더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감독은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고 15분 안에 25명의 힘이 센 청년들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트럭을 성전에 좀 더 가까이 옮겨 주차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오히려 타이어가 모래더미에 갇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나머지 8개의 상자를 내렸습니다. 다 합치면 7톤에 가까운 무게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대리석을 성전 주변에 배치하여 일꾼들이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단 한 장의 대리석만 부러졌고 나머지는 온전했습니다. 대리석을 모두 옮기고 나서 청년들은 모래에 타이어가 빠진 트럭을 빼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함께 힘을 합치니 타이어가 18개나 달린 대형 트럭을 모래더미에서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고작 1시간 반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목재를 구조하다. 하와이 라이의 성전. 하와이 라이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던 1900년대 초 오아후 섬은 꽤 외진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나 다른 재료들을 실은 수화물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 했던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닥, 천장, 벽, 그리고 지붕을 포함하여 전체 건물을 짓는 데에는 섬의 지천으로 깔린 굳은 용암과 산호를 갈아 콘크리트에 섞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들은 종종 분실된 자재를 찾을 때까지 공사를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목재가 부족하여 공사를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 하청업자로 일하던 랄프 울리 형제님은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틀 후 혹독한 태풍이 부는 날씨에 한 화물 운송선이 섬 근처에 있는 산호초에 좌초되었습니다. 선장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짐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배에 실린 목재를 쓰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